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여러분 32페이지 제일 위에 1번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제일 위에 1번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에 1번에 보면 신탁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이전 등기 나오고, 4번 한번 봐봐요.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볼게요. 자,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자, 이거 다른데, 이거 둘 다요. 동시에 합니다. 이것도 동시에 하고, 요것도 둘 다 동시에 해요. 동시에는 둘 다 맞아요. 32페이지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자, 둘 다 뭐라고? 동시에 합니다. 둘 다 동시에 하는데, 요거는 동시에 하죠. 요거는요,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하고요. 요거는 뭡니까?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해요. 요거 다릅니다. 자, 환매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하고, 신탁은 뭡니까?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하여튼 둘 다 동시에는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동시에는 맞아요. 자, 맞고, 그다음 1번하고 3번 동시에 맞습니다. 3번, 4번도요, 묶어놓고요. 뭐 4번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3번 한번 봅시다. 3번 이거 한번 봐봐요. 자, 3번. 자, 칠판 다 들어봐. 이것도 수업 안 했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자, 아파트를 신축했어요. 자, 신축하면은요, 여러분 혹시 저 아파트 신축된 아파트 분양받아 본 분들은 손 안 들어봐요. 이전 등기했어요? 보존 등기했어요? 옛날에? 어? 근데 보통 보존 등기 하지만 여기 잘 들어봐요. 이게 현대건설 신축했잖아. 현대건설에서 신축하면은요, 일괄해서 현대건설에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요. 그리고 우리 불량해주면 우리가 보통 무슨 등기 받아요? 이전 등기 받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현대건설 일괄해서 보존 등기하고 우리한테 이전 등기 받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일관적으로 이전 보존 등기 하면요, 취득세 다 내겠죠. 현대건설 그 정도 돈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요, 101호, 102호, 103호 있죠. 이런 103호만 101호만 101호겠습니다. 101호만 개별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을 안 합니다. 개별적인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일괄해서 보존 등기하고 우리한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한번 봐봐요. 나홀로 단지라든지, 조그만 회사들이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뭡니까? 개별적인 보존 허용 안 되잖아요. 근데 일괄해서 보존 등기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만만치 않으니까 참 이게 난감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어떻게 하냐면, 요 개별적인 101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있죠. 동시에 그 101호에 대해서는 표제부, 각구, 얼구 하겠죠. 나머지 등기들은요, 102호, 103호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제부, 각구 다 등기하고요. 요 표시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이게? 101호, 102호 동호수만 전체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요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동시에 되지요. 되고, 자, 그런데 그게 2번 한번 봐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여러분, 등기 명의 나오면 개명이죠, 개명. 개명 생각하면 돼요, 개명. 여러분, 개명 이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명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합니까? 그건 아니죠. 개명 등기 하고 난 뒤에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 나오지요. 요거는 우리가 나오지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건 우리 뒤에 나오잖아, 이거. 이거는 여기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은 64페이지. 64페이지 제일 위에
2번에 무슨 등록 나와요? 사유용자 등록 나오죠. 찾았어요? 64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사용자 등록은 관할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고. 두 번째,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몇 년이다? 3년이지요. 3번. 사용자 등록 유효기 경과할 때는 연장 신청할 때 3번이 틀렸죠. 우리 거기 봐요. 요약집에 그 2번 한번 봐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나오죠. 뭐 찾았어요? 자, 여러분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3년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경과하면 뭐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3년입니다.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 연장은 뭐예요? 경과한 뒤에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경과는 연장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그 다음에 4번.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직접 출석이고 5번 아까 했죠. 전자증명의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등기필 정보 통지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여기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26페이지. 3번 한번 봐요. 3번. 26페이지 몇 번? 3번. 3번은 뭐 되겠어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 나오죠.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건물 매매를 하고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지요.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지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자한테 뭘 교부해요? 등기 권리자한테. 우리 기억나지요? 뭘 교부한다?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 주죠. 자, 집 사는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필 무슨 통지? 정보 통지 줍니다. 근데 이 등기필 정보 통지는 몇 통 만들어요? 한 통 만들고 멸실하면은 재발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어떤 경우도 재발행 안 닿겠죠. 근데 이 사람이 봐요. 매수인대가 한 3년 살다가요. 이 집에 대해서 실정을 느껴져요. 실정되면 이거 팔죠, 이제. 팔았습니다. 팔면 이제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되죠. 그러면 요 등기필 정보예요. 내용 중에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가 뭡니까?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고 비밀번호 몇 개? 50개지요. 50개를 임의를 선택해서 뭡니까? 요걸 작성해서 제공을 하지요.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 자, 작성해 제공하지요. 자, 등기 권리자한테 뭘 교부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 교부하고, 등기 의무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필 정보 통지를 작성해서 뭐 한다? 제공해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근데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 의무자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요걸 멸실해 버렸죠. 자, 그럼 멸실하면 재발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 그럼 방법이 세 가지를 했죠. 기억나지요? 세 가지가 뭡니까? 본인이나, 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본인이 맞다라고 어떻게 돼요? 확인 조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파니까 집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자 사는 사람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법무사,
그 3번에 다 있습니다.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지요. 그럼 이 법무사 변호사는 뭡니까?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맡았습니다 했죠. 그걸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로 등기해 주겠죠. 세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은 친구 친척이죠. 그 친구 친척은 뭡니까? 법무사 변호사인 대리인보다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 신청 서류는 제가 받은 것이 분명하다 했지요. 요걸 공정을 받아서 뭡니까?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자, 뭘 받았어? 공정을 받았어. 자, 이렇게 해주지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을 때는, 자, 권리자 앞으로 등기됐죠. 외신 앞으로. 업무자가 궁금해하지요. 자, 업무자한테 뭘 준다 했어요? 이 사람한테 등기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자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지요. 줍니다. 옛날 수업했는 내용 기억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등기필 정보 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기 의무자와 법정 대리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맞죠? 맞고, 뒷페이지 넘겨, 옆페이지 봐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인 대리인이 하나여 등기 의무자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제공한다. 맞죠? 맞고, 3번 일단 넘어가고요. 4번 한번 봐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 법무사, 변호사 아닌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뭡니까? 공정을 받아서 등기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한번 봐요.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 왜 제출합니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번에 관공서 나오지요. 관공서는 가짜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해서 제공하지 않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요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론만 이해할게요. 결론만. 자, 요거 기억납니까? 우리 혹시? 자, 판결 등기할 때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해요, 안 해요? 제공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결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억합시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의무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지요. 제공한답니다. 요 문구는 자,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하나 성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반대로 적어놨지요. 맞죠? 반대로 적어놨지요. 그럼 답이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요 성소한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지 않고 성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을 합니다. 반대로 해놨어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봐봐요. 28페이지. 28페이지 밑에 도표에 있어요. 28페이지 밑에 도표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밑에 도표 한번 봐요. 도표 있죠? 근데 그 28페이지 11번 한번 봐요. 11번 읽어볼게요. 28페이지 11번.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구를 제출한다? 권리자가 제출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기입 등기도 아니다? 아니지. 이것은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요? 기억나지요?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부유기간 나오지요? 이건 다 외우랬겠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거기에 또 왼쪽 도표 봐요. 왼쪽에 회색 글씨 봐요.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기관이나 외국 정부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지요. 자, 거기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거기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연락했어요? 이렇게 연락했죠. 기억나요?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기억나죠? 자,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돼 있죠. 자, 하나 봅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서울특별시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우리 도표 제일 위에 봐요. 도표 제일 위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나오지요.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등기용도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합니다. 자,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어디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서울지방보훈장이에요. 서울지방보훈장. 1번이 틀렸죠. 자,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한번 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이죠. 요거 한번 봐요. 요거.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국민이죠. 그럼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하죠. 자,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뭐라고 부여한다?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됐죠? 됐고. 맞고. 3번 회사 있죠, 회사. 회사는 이겁니다, 이거. 법인입니다, 법인. 회사, 법인.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죠. 그럼 회사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요. 본점에 있어요, 지점에 있어요? 본점에 있잖아. 그럼 본점 등기소에 등기한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요거죠, 요거. 요거 봐요. 요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근데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요때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험 잘 나와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외국인 있죠. 자, 5번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어떻게 나눠요? 책 봐요.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또 체류지가 없는 경우지요. 있어요, 없어요, 책에? 체류지 있죠? 책 봐요, 요약집에.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합니다. 근데 체류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무슨 말이냐 봐요. 왜 이해 안 되는 표시예요. 자, 외국인 봐요. 외국인. 일본 사람이 부산에 머무르고 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부산에 머무르고 있잖아. 그럼 부산에 있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뭡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요.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대리인 시켜서 우리나라 토지를 샀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뭡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0번에 답이 몇 번? 1번이 되지요. 1번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표 보면 28페이지 도표 봐요. 도표 보면 그 법인 한번 봐요. 법인. 법인에 보면 관록 어디에 있어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이죠. 요건 주된 사무소입니다. 법인으로 칩니다. 근데 그 밑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자단 봐요.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외국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부동산 등기원 또는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을 쳐서 누구예요? 주된 사무소 등기소의 등기관이고,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또 뒤로 넘깁시다, 또. 자, 11번 문제 볼게요. 문제. 오늘은 12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12번까지. 자, 여기에 보면, 그게 1번은 맞고요. 2번 한번 봐봐요. 부동산 등기, 이 여러 개의 등기소에 관할에 걸쳤을 때는, 자, 신청 또 남쳐요, 신청.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하지요. 그리고 관할이 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관할이 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4번 맞고요.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있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관할이 지정에 관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은, 10페이지 봐요.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관할 등기소 지정 나오지요. 지금 나오잖아. 나오고 그 셋째 줄에 신청 또 남쳐요. 신청하고 둘째 줄에 신청 또 남쳐요. 둘째 줄 신청 또 남치고, 그 다음에 자 둘째 줄에 밑줄 쳐요. 상급법원장. 자, 무슨 법원장? 상급법원장 밑줄 치고 관할 지정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여기에 상급법원장을 해석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뭐를 해석한 것이다? 상급법원장을 해석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 갑입니다. 자, 여기가요, 대구 동구 등기소고요. 여기가 대구 북구 등기소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자, 일단 상급법원장입니다. 상급법원장이 하는데 상급법원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둘 다 어느 지방법원이에요? 대구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 같지요? 같을 때는 대구 지방법원장이 뭡니까? 동구에 살아, 북구에 살아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법원이 같을 때는 상급법원장이 누가 된다? 지방법원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봅시다.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구로등기소고 여기가 안양등기소예요. 자, 구로는 어느 지방법원이냐 하면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보기에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 구로는 뭡니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에요. 안양지원입니다. 이때는 지방법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근데 수도권에 고등법원 하나밖에 없죠. 이때는 뭡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장이 관할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건물이 이렇게 중앙에서요. 여기가 김천등기소고 여기가 영동등기소입니다. 김천은 어느 지방법원이에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죠. 영동은 어느 지방법원이냐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에요. 그러면 지방법원 다르죠? 요거는 어느 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이죠. 요거는 충청도니까 대전고등법원이죠. 그러면 지방법원 다르고 고등법원 다르죠? 이때는 상급법원장이 뭐가 된다? 대법원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동안 3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11번에 보면, 자, 5번 한번 봐요. 등기소가 동일지방법원 관내일 때는 관할 지정은 대법원장이 돼요? 지방법원장이 돼요? 지방법원장이 되죠. 지방법원장이 됩니다. 자, 12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인데, 여기 어디에 있느냐면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자, 여러분 66페이지 봐요. 66페이지. 66페이지. 자, 거기에 방갈로 2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에 작성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기역, 니은 묶어놔봐요.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놔봐요. 기역, 니은, 디귿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그 다음에 그 밑에 AB번 있죠. AB번 묶어놔봐요. AB번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AB번은 뭘 작성하지 않는 경우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자, 12번 봐요.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했을 때는 을이 추가되지요. 을이 추가되니까 을은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줘야 되지요. 줘야 되고. 그럼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 2번 한번 봐봐요. 채권자 대위 나오지요. 자, 기억납니까? 우리 방금 했잖아. 대위 채권자하고 채무자 있지요. 대위 채권자, 채무자 등기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준다 했어 내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주고,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이 사람한테도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잖아. 그럼 둘 다 등기 무슨 통지에 완료 통지지요. 등기필 정보 만든다, 만든다? 안 만듭니다. 이건 아예 안 만들어요. 그래서 2번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할 때. 보존등기 명의한테 뭘 줘요? 등기 완료 통지 주지요. 완료 통지 역시 등기필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수업에 다 했습니다. 성소한 의무자한테는 뭘 줘요? 성소한 의무자 권리 앞에 등기 줬잖아. 그럼 성소한 의무자한테도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지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주소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게 개명 같은 건 사실이니까 등기필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요. 안 만드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자, 1번. 근데 1번에 봐요. 거기 아까 그 66페이지, 자, 기억번 봐요.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 보존 등기할 때, 여러분 보존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필 줘야 되죠, 명인한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자한테 등기필 좀 줘야 되죠. 이전 등기할 때 매수인한테 줘야 되죠. 니은번에 가등기할 때 가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지요. 디귿번 봐요. 추가 동합쳐요. 추가. 디귿에 추가했잖아.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가 A인데 B가 추가되지요. 그럼 B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줘야 되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정시 묶고 난 뒤에 있잖아요. 2시 반부터 지적은 좀 쉽고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지적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